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면서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사업용 차량의 비용 처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요.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다 보면 어떤 비용을 어떻게 기록해야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많이 걱정들 하시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Q&A 방식으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차량 구매부터 관리까지 답변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이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를 이제 사업용 차량이라고 하죠. 그 비용 인정되는 부분을 크게 법상으로 나누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개인하고 법인하고 공통되는 부가가치세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세부적으로 보자면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리스료가 나가겠죠. 그 다음에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렌트비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직접 구매하실 경우에는 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주차비, 자동차 소모품, 사업을 하시면서 차량에 들어가시는 모든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출퇴근만으로 차량을 사용하는데 이거 사업상으로 경비 처리가 되나? 이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시고 헷갈려들 하시는데 이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차량이 있고요. 일반 차량이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이게 세법에서는 개별 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량들은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도 공제해 주고요. 이후에 살펴볼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도 없어요. 이런 차들은 기타 유지보수 비용도 한도 없이 비용 인정해주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차종을 말씀드리면 와닿으실 것 같아요. 9인 이상 승합차, 예를 들어 카니발, 스타리아, 팰리세이드 9인승 나왔죠. 경차도 개별 소비세가 안 붙어요. 예를 들어서 스파크, 레이, 마티즈, 모닝, 이 정도 기억나네요. 트럭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요? 포터, 다마스, 화물차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는 125cc 이하는 개별 소비세가 붙지 않아요.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줘요. 보통 많은 분들이 차종으로 구분하시는데 차종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구분하자면 내가 구입하려는 차가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살펴보고 과세되지 않으면 부가세 공제도 받고 비용 처리 한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 차량들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 안 되는 차량을 일반 차량이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부가세 세금 부분과 비용 처리에 따라서 한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 여러 가지 구매하실 때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있죠. 15년도까지는 시가상각비 제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법인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가의 차량들 있잖아요. 뭐 2억짜리, 3억짜리 구입하셔가지고 5년으로 감가상각비를 하던지 아니면 뭐 정률법이라고 해서 첫 해년도에는 뭐 45% 이렇게 감면해주는 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줄이곤 했는데 이게 2016년부터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일반 차량은 감가상각비 인정을 8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를 샀으면 연에 2천만 원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800만 원까지만 내가 비용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한도를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비용이 있죠. 주유비, 보험료, 수선비, 주차료 등 그 외의 비용은 연간 한 700만 원 한도로 인정을 해줘요. 따라서 감가상각비 800만 원과 일반 그 외의 기타 비용을 합치면 1,50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뭘 사도 1,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1,500만 원 플러스 알파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좀 전에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카니발, 스타리아 등등등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도 없고요. 그 외에 기타 유지비에 대한 한도도 없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시면 유리하시긴 하겠죠. 그리고 임직원 전용보험도 안 들어도 돼요. 이런 차량들은. 그래서 이런 혜택 때문에 차량 구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결정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쵸. 간이 사업자분들은 이제 법인 사업자는 아닐 테고
개인 사업자 분들이실 텐데요. 소득세 측면에서 봤을 땐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이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간이 사업자는 지금 연간 1억 400만 원 정도 미만의 사업자가 이제 간이 사업자로 될 수 있는데, 이 간이 사업자는 중요한 게 환급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차량을 구입했을 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환급이 돼야 되는데, 간이 사업자는 환급 규정이 없으니까 환급 자체는 안 됩니다. 이와 달리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매입 대비 매입이 크다면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세 유형인지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하고 렌탈을 하는데 전략이 바뀔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환급이 없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네요. 이 질문은 그 탑3 안에 들어가죠. 첫 번째로 저한테 전화해서 질문하시는 게 사업상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물어보시고, 이게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차량을 이용해야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요? 이렇게 항상 여쭤보세요, 저한테. 이 차량에 대한 세금 처리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인데 이 세금 처리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일시불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구매할 수가 있고 또는 할부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소유권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렌트를 했을 때는 렌트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를 비용 처리하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것 또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800만 원 한도로, 그 외 비용은 700만 원 한도로, 따라서 1,5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 처리 측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제 렌트사나 리스사에서 차량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사의 렌트나 리스를 이용해야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다 같다고 사업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죠. 어떤 차종 사시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차량을 이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과 신용에 따른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저라면 일시로 구입해서 감가상각을 받으면서 비용 처리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라면 일시 구입한다고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시로 구입하는 것과 리스 또는 렌탈로 구입하셨을 때는 그 캐피탈 비용, 즉 이자 비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험료를 낸다 또는 자동차세를 낸다 만다, 이거에 대해서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 금액을 따졌을 때 가장 싼 거, 이자 비용이 낮은 거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성향과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차이가 낮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 상황이 일시로 구매할 수 없다면 사업자로 그냥 대출을 받으셔서 일시불로 구입하시고요. 그 사업자로 대출 받으신 거를 또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캐피탈 비용보다는 대출 받으신 이자 비율이 낮아야겠죠? 근데 보통은 리스나 렌탈의 캐피탈 비용보다는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시불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짧게 타려면 리스를 해야 되고, 감가가 많이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렌트를 해야 되고, 길게 타야 되면 일시불로 구매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이게 내가 1년을 탈 거다라고 계획을 해서 차량을 구매는 하지만 5년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5년 리스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한 6개월 타다가 바꾸시는 사업주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이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의 개념인데요. 이거의 차이점은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감가상각 한도가 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감가 800만 원과 그 외 비용 700만 원 합이 1,500만 원까지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5년 동안 연에 5분의 1의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5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5년간 안분하면 연간 1,000만 원씩 비용 처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200만 원은 부인되고 최대 8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외에 700만 원의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기타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플러스 알파 금액까지도 비용 처리를 해주니까 운행일지 작성하면 좋겠죠. 이에 반해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5년 동안 정액으로 삼각하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비용 처리할 때 사업 첫 해에 45.1%까지 비용 처리를 한다면 이걸 정률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복식부기 의무자보다는 약간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차이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좀 전에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첫 해에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45.1%까지 감가를 한다면 대략 한 2,200까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유리하겠네요. 근데 이게 5년 동안 상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조삼모사기 때문에 같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운행일지 작성하면 좋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행일지를 꼭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작성을 안 해도 이 감가상각비 800만 원 이외에 기타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경비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운행일지를 작성 안 해도 800만 원을 차감한 다음에 대다수 고가 차량이 아니라면 700만 원까지 대략 그 안으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고급류 넣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런 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는 이상엔 그 연간 기타 유지 비용이 7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그 해당 일지가 세무서에서 내가 작성했다고 무조건 인정해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이 연간 유지 비용이 700만 원 이상, 감가 비용이랑 다 해서 1,500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비용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운행일지 작성하는 것도 비용 인정을 받는 데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가능하죠. 하나의 사업장에서 2대 이상의 차량도 각각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합쳐서 1,500만 원이 아니라 A라는 차량이 1,500만 원, B라는 차량이 1,500만 원 이렇게 합산해서 3,000만 원까지는 비용 처리 가능해요. 다만 아까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출퇴근용 차량 2대를 구입해서 각각 차량별로 내가 비용 처리 받으면 절세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크게 권해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받고자 하신다면 이 납세자가 소명에 대한 부담도 지셔야 되고요. 근데 이 소명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차량이 있으신 분이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세법상 정확히 정해놓은 것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국세청의 질의응답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는데 그 질의응답에서는 이제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이제 내가 타고 있던 차량이 있다 그러면 그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으로 사업자로 넣어서 비용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내가 구입한 차량 가격으로 감가를 잡아야 되냐? 아니면 몇 년이 흐른 지금 현재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잡아야 되냐?
되냐? 이 문제는 엄청 난해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무사님과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쵸.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남편의 100% 된 차량을 내가 사업상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는데 이게 비용 처리가 되나요? 이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법상. 그래서 사실상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 해줄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 차를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그 기타 유지비 정도 있잖아요. 주유비라든지 아니면 뭐 톨게이트 톨비라든지 아니면 수리비 같은 경우 입증을 하신다면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겠지만 리스료라든지 렌트료, 그다음에 타인 명의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볼 때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뭐 납세자분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정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입증을 하실 수 있으면 납세자분께서 넣어달라면 제가 뭐 넣어드리긴 하는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임직원 전용보험은 이제 24년도에 개정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법인 같은 경우에 아까 공제되지 않는 차량,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드셔야 되고요. 공제 차량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다 드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24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인 경우로서 이제 복식부기 사업자가 공제가 안 되는 일반 차량을 2대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같이 임직원 전용보험을 들어야지 차량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해줘요. 내가 개인 사업자고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성실신고 사업자이고 전문직인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인의 경우에 운행일지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장 큰 차이는 임직원 전용보험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한 대까지는 임직원 전용보험을 안 들어도 상관없지만 24년에 개정되면서 그 공제되지 않는 차량이 2대가 될 때에는 임직원 전용보험 특약사항을 같이 들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걸 안 하시면 감가상각비 인정도 안 되고요. 따라서 법인은 한 대만 있어도 드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차량이 2대가 된다 그러면 임직원 전용보험은 꼭 특약사항으로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용 차량 비용 처리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사업용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운영하실 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차량의 구입 비용, 운용 비용, 개인용과 사업용 차량의 구분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 세무적인 리스크가 없고 선택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오늘도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